박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황당한 부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즉 서진이 멸망하고 혼란에 빠졌던 그런 남북조 시대에 말기에 가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북제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강력한 국가는 북제 옆에 있었던 북주, 그리고 북제 남쪽에 진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강력했습니다. 이 북제의 5번째 임금이자 마지막 임금의 아버지, 마지막 임금은 사실 1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고위인데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북제의 후주라고 합니다. 북제의 후주가 황제위에 올랐을 때는 나이가 10살이 막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황후를 맞아들였는데 이 황후가 목황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16쯤 돼가니까 16, 17 돼가니까 아내가 늙어 보이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린 목황후는 자기 황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시녀 중에 아주 노래도 잘 부르고 비파도 잘 듣고 무엇보다도 아주 절색인 풍소련이라는 시녀를 자기 남편인 황제한테 바칩니다. 폐하, 이 여자애랑 재밌게 노시면서 가끔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이가 황후 고맙소. 그리고 그 여자 시녀를 맞이해서 하룻밤을 자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것이죠. 그 당시 황제의 나이는 16, 17, 18 이제 그 정도 나이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소련도 많아봤자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될 것입니다. 어쨌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젊은 것도 아니고 어리지만 옛날에는 뭐 적당한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우리 그 춘향전에도 보면 이몽룡과 춘향이가 28청춘, 즉 지금으로 치면 16, 17, 그 정도 나이였는데 여러분 그 춘향전을 보면 너무나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죠. 그 마찬가지로 이 풍소련과 후주, 이름이 고위인데요. 성이 고고, 이름이 유입니다. 이 후주와 풍소련 사이에 이제 뜨거운 육체적인 열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단 한순간도 이 풍소련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꼭 풍소련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둘이서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전선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폐하, 지금 북주군이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 성이 지금 함락될 판입니다. 폐하, 얼른 지원군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후주는 사냥을 멈추게 하고 야 빨리 군대를 소집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풍소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이거 사냥 재밌는데 한 번만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성이 함락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풍소련은 황제한테 아양을 떨면서 사냥 한번 한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주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사냥 한번 몇 시간 정도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몇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어쨌건 수력을 다 끝내고 여유있게 군대를 몰고 가보니 그 성은 이미 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주가 병사들을 독려해서 야 빨리 공격해라, 막 난리를 쳤죠. 그때 병사들이 꾀를 내서 성 밑에 갱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갱도가 성 밑까지 이르자마자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약 한 8, 9m 정도의 틈이 생겼습니다. 이제 병사들이 글로 진격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 후주가 갑자기 야 잠깐 스탑해라. 그래서 병사 왜요? 그랬더니
잠깐 있어. 이 멋있는 장면을 우리 풍숙비가 봐야 된다. 그래서 전령을 풍숙비가 있는 처소에다 보냅니다. 그 전령이 빨리 좀 오세요. 지금 우리가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이 여자가 그 옷차림 이걸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정장을 차려입을 뿐만 아니라 화장갑을 꺼내서 아주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가지고 여유있게 가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몇 시간 후에 가니까 당연히 그 상대편은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다 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가 다시 공격하니 그게 성이 함락이 되겠습니까? 성 탈환이 안 되는 걸 지켜보면서 이 후주는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 성 하나 뺏긴다고 뭐가 어떻게 되냐?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물론 장수는 계속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풍숙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폐하,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근처에 유명한 유적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 거기 가보고 싶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후죠.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부가 있는 것이죠. 전선에서 지금 눈앞에서 사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움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유적지 구경을 가겠다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황제가 자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 병사는 거기서 전쟁을 계속하고 이제 일부 병력이 황제를 호위하고 하는데 하천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야 빨리 다리를 놔. 그랬더니 지금 나무가 어디서 급히 구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야? 아까 성 공격할 때 그 사다리 무늬에서 나무들 엄청 많던데 그거 다 갖고 와. 빨리 다리를 만들어. 우리 소련이가 이거 보고 싶다고 하지 않냐? 이런 미친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어쨌건 황제가 명령하니까 갖고 와서 다리를 놨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늦어지니까 황제가 책임을 맡은 장수를 목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죽을둥살둥해서 이제 다리를 만들고 거기로 이제 황제 행렬이 건너갔죠.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북주와 북제가 계속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빼앗은 북주는 또 다른 성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구경을 하고 있던 이 풍소련이 황제한테 병사들이 참 싸움하는 게 재밌네요. 아니 남들은 앞에서 피 흘려가면서 싸움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게 재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 우리 병사들 아주 용맹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서쪽이 아니라 이 풍소련이 볼 때 동쪽 군세가 이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주군에 의해서 북제군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포에 쌓인 풍소련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졌다! 이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병사들이 우리가 지고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혼란에 빠지면서 병사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여자죠. 어쨌건 황제랑 황후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군대를 이끌고 도망가는 것이죠. 저쪽에서 이제 전진해 오니까. 그러면서도 이 황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풍숙비를 빨리 황후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전교를 내립니다. 이 풍숙비를 빨리 황후로 삼아라. 물론 황후가 있으니까 자황후로 삼아라. 그러니까 황후가 셋입니다. 정황후, 우황후, 자황후. 자황후가 더 높죠. 그래서 자황후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진짜 대단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빨리 황후의 옷을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도망가면서도요. 그래서 이제 그 황후의 옷을 갖고 오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한참 도망가다가 황후의 옷을 갖고 오니까 도망가는 거를 중지시키고 거기서 황제가 직접 황후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근데 북주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공격해 오니까 할 수 없이 황제와 황후가 어쩔 수 없이 갈라져서 제각각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업성으로 도망갔습니다. 황제가 물론 굉장히 더 빨리 갔죠.
이 부하들이 일단 황후보다 황제가 더 중요하니까 모시고 간 거고, 황후는 일군의 이제 병사들과 함께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자기가 업성에 돌아와 보니 태후도, 다른 성에 계셨던 태후도, 즉 자기의 어머니죠, 태후도 업성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태후를 맞이하러 갔어야 되는데 눈도 하나 끔찍 안 하고, 그러냐? 오시라고 그래라. 그리고 문을 열어서 이제 태후를 맞았고요. 조금 있더니, 폐하, 지금 풍황후가 저 북쪽으로 지금 피난을 오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야, 그러면 그 풍황후가 힘들 테니 빨리 북쪽 성벽을 뚫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벽을 뚫어서 황후를 맞아라. 왜냐면 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돌아서 정문으로 올라가면 한참 걸리니까 이제 황제가 뭐 다급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 여자를 맞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나 황후나 하는 정말 꼴이죠. 꼴이 이런 모양이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상당히 색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나이쯤 되니까 이제 뭐 그러겠죠. 황제랑 늘 아주 그냥 뜨겁게 하면서도 신하들한테도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속설에는 침실에서 옷을 다 벗고 신하들을 불러서 자기를 보여줬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건 민심을 잃게 되고 병력도 더 이상 저건 우리 군주가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불과 21살인데 이 후주가 자기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제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업성까지 쳐들어온 북주는 그런 거 개의치 않죠. 그래서 결국 업성이 함락되고 제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북주에 끌려간 후주와 풍소련은 북주의 군주한테 애원을 했습니다. 북주의 군주는 이제 제나라 사람들의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후주를 죽이지 않고 온 국공, 나라를 따뜻하게 하는 공작, 뭐 이런 뜻이죠. 온 국공이란 호를 내리고 이제 한 곳에 거처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이가 북주의 무제한테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폐하, 이왕 온종을 내리실 바에 풍소련을 저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그 무제가 듣고 보니까 참 이놈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알았다. 그깟년을 내가 뭐 하겠느냐.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둘이 거의 노예 비슷하게 연금당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콩닥콩닥하고 이제 서로 정열을 불태웠죠. 무제는 이 고의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걸 알고 몇 개월 후에 반역죄로 몰아서 고의를 죽입니다. 그리고 풍소련은 자기의 친왕 중에 한 사람인 우문달이라는 사람한테 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문달이 보니까 너무너무 미녀고 아직도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 여자는 고의를 잊지 못해서 슬픈 노래를 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문달이 쳐내진 않았지만 결국은 별로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북제를 멸망시켰던 북주도 몇 년 후에 수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수나라의 수문제는 우문달을 처형하고 그의 첩이었던 풍소련을 자기의 친신 중에 한 사람한테 다시 첩으로 줍니다. 워낙 미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하는 그 여자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 요망한 것이 나라를 망치고 두 번째 남편도 망치고 나한테 와? 나도 망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하인들만 있는 짧은 치마를 입혀서, 무명 치마죠. 아무 색깔도 없는. 그래서 매일매일 절구공의를 주고 별을 찍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롱도 하고 채찍으로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풍소령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황당했던 부부 중에 한 쌍, 북제의 후주와 풍황, 이 풍소련이었죠. 이 둘의 결과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본인은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고 부부 사이에도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 참으로 황당했던 부부, 국제의 고의와 풍수론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